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8월 1일 첫날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복습을 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놓고 봤을 때 양이 되는 것이고 오행으로는 금이 된다라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금.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단단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표현했죠. 완철금, 강철 같은 것이고요, 무쇠 같은 것이고,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원철이라고도 표현한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런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금을 강한 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같은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금과는 달리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아니라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금.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둘로 나누었을 때 하나는 양으로 구분하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단단하고 거칠은 그런 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련된 금으로 볼 수가 있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련된 금, 그야말로 금, 은, 보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주옥 같은 거라든가, 여러분들 다이아 같은 거, 다이아몬드도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물방울 다이아 같은 거, 안경테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안경 알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유리 같은 것도 금으로 볼 수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도 안경알 같이 이렇게 좀 깨끗한 금 같은 경우는 신금으로 볼 수 있지만은, 경금 좀 강한 그런 거 있죠. 현관문으로 쓰는 그런 유리 같은 경우는 금으로 보긴 하는데, 그런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금, 신금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석 같은 것, 도자기 같은 것, 이런 걸로도 비유를 많이 하죠. 경금의 특징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세련된 그런 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물로서 다스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반지, 보석 같은 경우를 불로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 고유의 광채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 반지 같은 거, 예물 시계 같은 거를 불로 달고 되면 솔직히 말로 못 쓰게 됩니다. 그죠? 잘못 걸리면 뒤지게 혼납니다. 와이프한테. 그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잊어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잘못해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것 또한 그 예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죠. 예물 같은 건 어떻게 돼? 예물 시계, 반지 같은 게 깨끗하고 맑고 밝게, 특히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그런 변치 않는 그런 기금속을 쓰게 되죠. 이런 것은 맑고 밝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청징함을 신금은 좋아한다. 맑고 깨끗한 곳,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깨끗한 것, 그 다음에 세련된 것, 우아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신금 일간들, 남자는 대체적으로 왕자병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현물로 왕자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공주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금은 그런 특징. 또 공주병, 왕자병 있는 사람들이 참고적으로 을목일간인 사람들도 그러한 좀 특징을 가지고, 을목은 뭐라 했습니까? 을목은 화초와 같다 그랬죠. 난초와 같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는 난초와 같기 때문에 좀 일간의 특성상 신금일간,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게 되는데, 특히나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은 신금일간인 을목일간에 비해서 더 그런 걸 더 따진다. 그래서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금이죠. 근데 을목은 조금은 탁해도 내 자신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만 하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을목 같은 것은 뭐예요? 저기 연꽃 같은 거 있죠. 연꽃은 뭐예요? 탁한 그런 진흙탕 속에서도 뿌리만 내리게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은 뭐 약간 탁해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탁해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나요? 신금은 주변이 탁해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반지, 귀걸이에 먼지가 쌓이는 것이나 내지는 반지라든가 이런 것이 녹이 쓰는 것 같습니다. 결혼 반지 녹 쓰면 끝장난 거죠. 뭐 그다음에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관리 못해서 색이 탁해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깨끗하게 닦으면 다시 빛이 돌아오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금을 맑고 밝게 만드는 것은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금은 임수를 치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치용해야지만 신금이 맑고 밝게 신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좋아하지 않지만,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아한다. 그리고 신금일간이 왕했을 때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당연히 임수를 쓰는 것이지만, 신금일간이 신약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금일간이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신금일간이 뭐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 자체가 약했을 때는 토로서 생조하기보다는 비겁은 같은 금을 말하죠. 비겁으로 방신함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성을 생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인성은 일간을 생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해서, 생해서 도와주는 거,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조하는 것이지만, 비견겁전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를 낳거나 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견겁전은 생조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방신해준다, 방조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토로소 생주에, 인성인 토로소 생주이기보다는 이렇게 비견겁제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금은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 좋은데, 토로서 생주해 주면 약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공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금 일간이 토를 보게 되면은 신금 일간이 탁해진다, 즉 오금된다라고 표현해요. 오금,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의 신금이 되겠죠. 이제 오늘이 8월 1일이죠. 8월 1일. 오늘 8월 7일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 입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7일 입추가 8월 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죠. 2, 3, 4, 5, 6, 5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신축년 을미월도 끝을 맺게 되고요. 8월 7일 입추가 되면은 이제 신축년 병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미월도 그 32월 31일 정도 되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미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여름 중에서도 늦여름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만하라고 하거나, 만하 내지는 모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개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미월은 여름, 4, 5,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긴 하지만 4, 5월은 여름이면서 4,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4월, 5월처럼 일방적으로 뜨겁다라고 보지 않고요. 미월은 5월에서 가까우면 마치 5월과 같은 것이고, 다음 달인 신월과 갖게 되면 약간 서늘한 기운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상반월, 한 달을 갖다가 둘로 나누는 겁니다.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반월,
예, 우리가 1년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월도 이렇게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이라고 하면 소서부터 절부터 소서부터 대서까지라고 했죠.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서부터 입추 전까지가 되겠죠. 입추 전까지를 하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이 소서부터 대서 전인데 5월과 가까이 있죠. 5월과. 그래서 마치 5월과 같이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라고 하면은, 하반월은 5월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신월과 가깝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하반월인데 만약에 금수가 많게 되면은 이때는 추워지기 때문에, 날씨가 썰렁해지기 때문에 화를 치용하는데, 만약에 상반월인 경우에 똑같이 금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때는 화를 치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5월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월은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시점에서는 벌써 저기 7월에 대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있었냐면은, 어 대서가 7월 22일 날 대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8월이죠. 벌써 일주일이 훨씬 지나갔기 때문에, 신금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반월에 태어난 것이고, 상반월은 5월 같이 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잡는, 토가 엄청나게 왕한 그런 시기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금이 여름에, 즉 4월, 5월에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관성이 왕할 때 태어난 것이지만,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성이 아니라 이거는 인성이 왕할 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고 또 하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금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도 똑같죠.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공부했을 때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토의 인성의 생주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금 자체도 대서가 지나게 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금기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임수로서 도세를 할 수 있느냐, 도세 주옥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월 자체는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신금은 약했을 때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 좋아지는 것은 신금이 오금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있는 미토만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가 않죠. 그냥 요 정도 토라고 하면 그렇게 신금 자체를 더럽게 탁하게 만들진 않는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이때는 임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에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냥 먼저 임수를 쓰고, 그 다음에 신금도 신금이지만, 일간인 신금도 신금이지만 미월의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같은 금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때는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임수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이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 줄 수가 있다. 이것은 원령을 빼고 토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 경금, 임수 신금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미월에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많게 되면, 이때는 토 왕절에 무토기토 진술중미토가 많게 되면, 이거는 어저께 금금과 마찬가지로 토다 매금이 돼가지고 신금을 오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가끔 상담하시는 분이 신금일간인데 토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먼저 쓰면 안 되죠. 만약에 임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왕토가 신금은 매금시켜 버리지만은 임수는 토가 수를 극하죠. 토극수해서 임수를 파극해서 없어버리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먼저 써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토가 신금을 매금시킬 수 없죠. 이렇게 간목을 얻은 상태에
라야 임수를 얻어도 토에 의해서 임수가 파극되지 않고 간목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간목 임수의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토가 많지 않을 때는 임수경금을 쓰는 것이지만은 토가 많은 경우에는 임수경금이 아니라 간목 임수를 쓰고, 예를 들어서 수가 약한 경우에는 더해서 지지로 암장된 임수의 뿌리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목을 쓰는 경우는 토가 문제가 되는 경우, 토가 병이 되는 거에 간목을 쓰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간목도 필요가 없죠. 병이 있을 때 약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약을 필요 없죠. 제가 여러분들 그 백신 맞으셨나요? 백신 코로나 백신, 저기 얀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괜찮은 것이 화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라고 하는 것도 있죠. 모더나고, 그거 말고 중국산 물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저기 러시아산도 있는데, 뭐 제가 듣기에는 뭐 화이자가 가장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얀센의 장점은 한 번만 접종을 해도 얘는 크게 2번 안 맞아도 된다. 저는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6월 15일에 일찍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황체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요 백신 같은 거 맞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 맞으면은 후유증이 항체 반응이 있게 해서 열도 나게 되고 두드러기도 나게 되고 해서 뭘 먹어야 되죠?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죠. 타이레놀.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이건 의미가 없죠. 코로나 걸렸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걸리기 이전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를 맞는데, 얘를 딱 맞았는데 몸이 아파. 그죠? 안 아프면 타이레놀이 필요 없죠. 근데 얘를 맞고 나서 후유자고 두드러기도 나고 이런 경우에는 타이레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맞았는데 안 아파? 타이레놀 필요 없죠. 맞았는데 아파요? 타이레놀 필요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무토가 병이 되고 있을 때는 간목이 필요한 것이지만, 무토가 없을 때는 얘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과 경금 내지는 신금, 경금으로 대표적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병이 있을 때는 약이 필요하다. 무토가 도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음금이 신금 일간이 월령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신금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 또 음에 해당이 되죠. 음의 관계인데, 월령은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 월령의 미토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음대 음이니까 이거는 정인의 관계가 아니라 편인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격국 놓고 봤을 때 신금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 근데 미월은 특히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 모왕자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사가 되죠. 모왕자상이라는 것은 일간도 세력이 있고 인성도 세력이 있다. 엄마도 판검사를 하고 아들도 판검사를 하면 모왕자세가 되는 것인데, 이럴 때 반대로 미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기토가 투출하거나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쇠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판사검사를 하는데 아들은 백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쇠가 되는 거죠. 모왕자쇠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토가 많아지고 일간은 땅에 묻히게 된다. 금은 땅에 묻히게 된다 해서 토다 매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왕자상, 그냥 편인격에 요 정도에 멈췄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경금을 쓰는 것이고, 모왕자세가 돼서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에는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먼저 쓰고 임수를 나중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축이 되니까 신금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죠. 단점.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월에 예를 들어서 하반월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반월에
물론 이제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제사화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오화까지 옷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미월에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방합,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미월의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세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천표를 일률적으로 하반월은 무조건 금수가 왕해져서 삼복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리 미월의 하반월이라도 화가 많아지게 되면 가을에도 신월에도 6월에도 화가 많아지게 되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일지에서 사화라서 신살주가 되는 것이고, 토가 많은 상태에서 월간의 을목이 있어서 이 을목이 토를 제해줬으면 좋겠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비견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해서 이 신금이 얘를 갖다가 극해버려서 날려버린 상태입니다. 인성은 왕하고요. 사화도 마찬가지로 관성, 정관이라서 좋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신금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도세 쪽해야 좋은 것이지 정관인 화를 본다라고 해서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수를 보는 것, 특히 임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생시, 신금일간은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되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신금이 무토를 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해월, 자월 같은 때 수왕절에 태어나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그런 경우, 내지는 신금이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미월 같은 경우 진술충미월 같이 토가 왕할 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저것이 무토가 신금 입장에서 정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토후 매금이 되고, 토다 매금, 토후 매금, 토다 매금 같은 뜻이죠. 그래서 좋지 못하죠. 무자시는 그나마 시제에서는 그래도 자주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데, 이것이 무술시 되게 되면 이거는 100% 매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을목 가지고 얘를 제할 수 없고요. 또 을목으로 제하려 하더라도 신금이 얘를 극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일간을 버리고 기명 종인격 토로 종한다라고 해서 토로 그냥 정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무자시는 토로 종할 수 있지만은, 무술시는 토로 종할 수 있지만은 무자시는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이 되느냐 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분이 저기 카페에서 질문했는데,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개사일주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종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종격이 되지 않고요. 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한데 연지에 수토가 있고 시간에 무토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종격이 되느냐 물어보는데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종격이 되는 여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분이 그 밑에 또 댓글 달았는데 종격이 또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쥐뿔도 모르면서 뭐 종격의 개념도 모르면서 이렇게 댓글 달아놓으면 참 답답하죠. 자, 무자시, 무술시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볼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금을 갖다가 심각하게 뭘 한다? 오금,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런 국세가 되는데, 뭐 오금 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 임수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축 중에 있는 개수 말고는 없죠. 이거는 신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금돼 가지고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좋죠. 어떤 사람이 털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금 일간들은 털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금 일간들은 겉으로는 털털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뭐랄까 수더분해 보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신금 일간들은 겉으로는 털털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토가 많잖아요. 그러면 겉과 속이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속으로는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겉으로 자기가 힘으로 그걸 갖다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 상황을 내가 좋아하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진씨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 이 임수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죠. 충이 됐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에 의지할 수도 없겠고요. 물론 이제 연간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임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매우 임수를 생함이 미약하고요. 간신히 토지만은 임진, 진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이 왕해지는 운, 그 다음에 임수가 왕해지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데, 만약 이것이 이제 화운으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갑오운 정도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계산은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의 기운이 금이 신금만 가지고는 수를 생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서라도 금수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사시 같은 경우도 개사시 같은 경우 사화를 봤죠. 그래서 이것도 미월이라 하지만 좀 양기 좀 뭐랄까 약간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임수는 신금을 도세할 수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미 완전히 방합을 형성했고, 갑목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생시와는 달리 이건 조열한 뜨거운 사주이기 때문에 수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좋은데 원국에서 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이거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계속 조열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금이 자칫하면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병신씨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하지만은 이 신금은 일지 있는 사화하고 사신합 수가 되죠. 신축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 일간 신금이 희지의 신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죠. 평신시 제가 봤을 때는 일간과 병화가 좀 타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생시들 중에서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병화가 물론 이제 사신합수해서 화의 기운, 사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999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진짜 1000회의 천강째 시작한 지 이제 벌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번째 강의가 이제 내일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일 1000번째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